착용을 제외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전면 해제됐습니다. 강원도 내 첫 확진자 발생부터 2년여간의 코로나19 상황을 돌아봤습니다. 국민의힘 강원도당이 발표한 시장 군수 후보자 심사 결과에 춘천 등 탈락자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강릉시장 선거구는 아직 심사 중입니다. 올 들어 강원 동해안의 오징어 어획량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수온 현상으로 인해 북한 수역에서 어군이 내려오는 시기가 늦어졌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양양국제공항이 올해로 개항 20주년을 맞았습니다. 길었던 코로나19 터널을 지나 6월에는 국제선이 재개되는 가운데 지난 발자취를 영상으로 돌아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도내에서도 사회적 거리 두기가 모두 해제된 가운데 오늘 오후 6시까지 4천여 명이 코로나19에 새로 확진됐습니다. 지역별로는 원주에서 1,078명, 강릉 614명, 동해 371명, 속초 240명, 태백 125명, 삼척 123명 등 4,264명이 확진됐고 누적 확진자 수는 45만 1,264명입니다. 중환자병상 가동률은 76%며 누적 사망자 수는 689명입니다. 관광산업 의존도가 높은 강원도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지난 2년여 동안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조치로 관광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는데요. 그동안의 코로나19 상황을 김영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강원도에서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건 2020년 2월 22일. 외국인 유학생, 신천지 교인 등과의 접촉으로 확진자가 늘면서 8월에는 원주에서 집단 감염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9월부터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됐지만 동해시에서는 연말부터 학교발 집단 감염이 발생했고 강원도의 누적 확진자는 1,000명을 돌파했습니다. 지난해 2월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됐는데 강릉시는 5월 들어 외국인 집단 감염으로 위기를 맞았습니다. 장사하는 사람이고 또 각종 활동에 없는 사람들도 아니잖아. 우리도 애가 다 죽겠어. 그 지금 확인할 길이 없는 거야 또. 먼저 검사한 사람들. 7월부터 4차 유행에 접어들면서 도내 10개 시군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이상의 조치를 시행했고 강릉과 양양, 속초 등의 여름 해수욕장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11월부터 위드 코로나 시대로 전환돼 도내 누적 확진자는 첫 확진자 발생 이후 1년 10개월여 만에 10,000명을 기록했습니다. 올해 2월 들어 하루 1,000명대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3월에는 하루 14,320명의 최고 정점을 찍었습니다. 이달 들어 강원도의 누적 확진자는 40만 명대를 돌파했는데 18개 시군 중 11개 시군의 누적 확진자는 10,000명대를 넘었습니다. 동네 병원에서는 그 일반 환자하고 코로나 환자하고의 동선 분리가 좀 어려워서 최대한 나머지 7개 시군에 대해서도 대면 진료가 가능하도록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역 위험성이 낮아졌다는 정부 판단에서 2년여 만에 사적 모임 인원과 영업시간 제한 등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조치가 사라졌습니다. 단체를 가거나 못 받게 되니까 저희들은 더 타격이 심했었죠. 근데 이제는 그런 그 상황을 완전히 풀어놓게 되니까 어느 정도 그런 걸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침 수업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냥 뭐 크게 변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좀 편해졌다? 1시간 그냥 여유가 좀 생긴다? 그 정도? 마스크를 벗기까지는 완전히 일상으로 돌아오기 어려운 만큼 이번 방역 숨고르기가 일상 회복을 앞당길지 관심입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국민의힘 강원도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시장과 군수 후보자 심사 결과를 발표하자 탈락 후보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춘천시장 선거구의 경우 지지율이 높은 후보들을 배제한 걸 이해할 수 없다며 재심 등을 요청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백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강원도당 공천관리위원회가 도내 13곳 시장과 군수 예비후보자 심사 결과를 발표하자 춘천 등 일부 선거구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춘천시장 선거에 나선 국민의힘 예비후보는 모두 7명. 이 중에 이상민과 최상현, 한중일 예비후보만 경선 등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강원도당은 이들 3명만 중앙당 공관위에 심사를 요청하고
경선을 할지 단수 추천을 할지 여부도 중앙당에서 결정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모든 거를 다 중앙에서 이길 수 있는 후보를 골라내 달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모든 거를 다 할 수 있죠. 전직 시장인 최동용과 이광준 예비후보가 공천에서 배제됐고 변지량과 김영일 예비후보도 탈락했습니다. 도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흠없는 후보를 공천하기 위해서 좀 개혁적이고 혁신적인 그런 차원에서의 공천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탈락 후보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간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후보자들 간 지지율 차이가 큰데 지지율 높은 후보들을 배제한 걸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아시다시피 세 사람 경쟁력 이제까지 다 합쳐도 10%도 안 되는데 그거 가지고 이길 선거가 되겠냐고. 심사 결과에 불복해 재심 요청과 이의 신청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공건위에 출석해서 나를 배제시킨 합리적인 이유를 대봐라. 그 설명을 요구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 거취를 결정할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에 이어 국민의힘도 춘천시장 후보 공천 방식을 중앙당에서 결정하기로 하면서 결과에 따라 적지 않은 후폭풍이 예상됩니다. 한편 화천군수 선거에는 최문순 예비후보, 양양군수 선거에는 김진아 예비후보, 횡성군수 선거에는 김명기 예비후보가 본선 무대에 나설 후보자로 확정됐습니다. 홍천과 철원, 양구와 인제를 포함한 8곳 시장군수 선거구의 경우 2명에서 최대 5명까지 후보자를 압축해 경선하기로 했고, 원주시장 선거구는 춘천과 같은 방식으로 4명의 후보를 뽑았고, 강릉시장 선거구는 아직 심사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백수호입니다. 6일 지방선거에서 강릉시장 선거에 출마한 정당별 후보자들이 단일화하며 후보군이 좁혀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위호진 후보가 이재한 후보를 지지하고 사퇴하면서 김중남, 이재한 후보의 양자구도가 됐는데 신규 후보 영입과 전략공천 등 변수가 남았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강희문 후보가 김홍규 후보를 지지하며 사퇴해 김한근, 김홍규, 심영섭 후보 3자 구도 속에 최종 후보 선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정의당에서는 임명희 강릉시 위원장이 첫 40대 여성 후보자를 자처하며 강릉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6일 지방선거의 선거구 획정으로 광역 기초의원 선거구와 의석수의 변화가 생기면서 각 정당들이 선거구 재신청 공모를 실시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은 내일까지 광역의원이 단체장으로 상향 출마하는 걸 제외한 선거구 재신청을 접수하며 국민의힘 강원도당도 오는 20일까지 광역 기초의원의 선거구 변경 신청서를 받습니다.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따라 강원도 의원 지역구 의석수는 3석 늘어난 44석, 기초의원 의석수는 174석으로 증가했고 지역 선거구별 행정구역 범위도 조정됐습니다. 올해 초부터 3개월간 강원도에서 잡힌 오징어가 지난해보다 크게 줄었습니다. 예전보다 높은 수온이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되는데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최근에는 서해에서 오징어 어획량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항구에 어선들이 정박해 있습니다. 이달부터 오징어 금어기가 시작되면서 조업을 나가지 못하고 발이 묶인 겁니다. 올해 들어 3개월간 도내 어선들이 금어기를 앞두고 바짝 오징어 잡이에 나섰지만 좀처럼 재미를 보지 못했습니다.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도내 오징어 어획량은 411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전학기들이 겨울에 돈을 많이 벌었는데 오징어가 나서 근데 금년 같지 않는 것도 처음이에요. 전학기 사업을 한 5년을 했는데도 이런 경우가 처음이에요. 오징어 안 나기는. 수산당국은 오징어 어획이 부진한 이유로 높은 수온을 꼽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겨울철에 수온이 떨어지면 북쪽에 있던 오징어 어군이 따뜻한 남쪽으로 내려오는데 올해 초 동해 북한 수역의 수온이 평년보다 높은 15도 안팎으로 유지되면서 이곳에서 어군이 오래 머물렀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수온이 평년에 비해서 3도에서 5도 정도가 높았어요. 수온이 그 정도로 이제 높게 형성이 되는 경우에는 얘네들이 남쪽으로 내려오는 시기도 이전에 비해서 굉장히 늦어질 수가 있고요.
고수온 현상은 동해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오징어 어획량이 적었던 서해도 예전보다 수온이 상승해 오징어가 많이 잡히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해 봄과 여름 서해안 수온이 평년보다 최대 1.5도 높게 형성되면서 전북과 충남 등 서해안의 오징어 어획량이 늘었습니다. 10여 년 전과 비교하면 강원 경북 지역은 오징어 어획량이 줄어든 반면 전남과 전북, 충남 등 서해안 지역은 어획량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기후 변화로 오징어 자원 분포와 어황이 불규칙해지면서 동해안 명물 오징어라는 말도 옛말이 돼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웅입니다. 택시의 과잉 공급을 조절하기 위해 도내에서도 택시 감차 사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별로 택시 영업에 희비가 갈리면서 감차 사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배현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평일 오후 삼척 시내 택시들이 줄지어 손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찾는 승객은 많지 않고 택시의 대기 시간도 길어집니다. 택시가 지나치게 많이 공급되면서 업계의 어려움이 계속되자 지역별로 택시 총량을 결정해놓고 택시를 줄이는 감차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삼척시가 당초 올해 계획했던 택시 감차 대수를 크게 늘려 사업을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지난해 열대를 시작으로 2025년까지 연간 10대씩 줄이기로 했지만 삼척 지역 택시업계의 감차 요구가 커지면서 올해만 모두 30세대를 감차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현재 그 감차 수요가 이제 있어서 조기 감차함으로 인해서 택시 업계의 경영 상황을 개선하고 또한 택시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그 조기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속초시도 지난해 목표 10대에 이어 올해 당초 계획했던 10대의 감차 목표를 모두 채우고 업체 수요 조사를 거쳐 13대를 추가로 감차하기로 했습니다. 태백시도 최근 올해 감차 목표량인 10대를 일찌감치 모두 채웠습니다. 반면 지난해부터 5년간 영동 지역에서 가장 많은 166대를 감차할 예정이었던 강릉시의 사정은 좀 다릅니다. 지난해 목표치인 37대는 감차했지만 올해 목표인 38대는 실제로 감차할 수 있을지 불투명합니다. 최근 강릉 지역 방문객이 느는 등 택시를 타는 수요층이 늘면서 법인 택시 업체들이 감차할 의사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감차가 올해는 거의 많이 안 나올 것 같아요. 10대 미만일 수도 있고, 예. 법인 택시들이 본인들이 이제 감차를 해줘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사유재산이다 보니까 저희가 강제적으로 사실은 할 수 있는 건 없거든요. 택시업계 영업 사정이 수시로 달라지는 점을 고려해 지자체에 보다 세심한 감차 정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배현환입니다. 강원도가 하늘과 바다에 걸쳐 명실공히 남북 교류의 중심지로 나아가는 도약대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대한항공이 너무 주단을 많이 받아서 자기들은 이제 더 이상 못하겠다 하고 신청을 했습니다. 국제선은 대만, 필리핀, 중국, 일본, 베트남 등을 취항 계획하고 있고 동해 지역 산불 이재민들이 임시 조립주택과 임대주택 입주를 마쳤습니다. 지난달 5일 발생한 산불로 동해 지역에서는 모두 73가구의 이재민이 발생해 거처를 마련한 세대를 제외한 나머지 46가구 가운데 24가구가 임시 조립주택에 22가구가 임대주택에 입주를 마쳤습니다. 임시 조립주택은 전용 면적 24제곱미터 크기로
주택 복구 전까지 1년간 사용하고 필요시 연장이 가능하며 LH 임대주택은 임대료 부담 없이 2년 동안 생활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농촌 일손 부족이 심화된 가운데 외국인 유학생의 계절 근로 참여가 추진됩니다. 강원도는 강릉원주대와 경동대, 상지대 등 6개 대학교와 업무 협약을 맺고 어학연수생을 포함한 외국인 유학생이 학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외국인 계절 근로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영농 봉사활동을 추진합니다. 이에 따라 6개 대학 외국인 유학생 1,400여 명이 공휴일과 방학 기간 영농 봉사활동에 참여해 일손 부족을 해소하고 농업 분야 진로 체험 등의 기회를 갖게 됩니다. 강원도가 통합 서비스 플랫폼 나야나를 전국에서 처음으로 출시했습니다. 국비와 도비 등 51억 원이 투입된 나야나는 행정안전부 공공 마이데이터 87종을 활용해 농어업인 수당과 육아 기본 수당 등 비대면 보조금 서비스와 정책 참여, 공공시설 이용 신원 인증과 이커머스 등을 제공합니다. 나야나는 강원도와 참여 주체 간 역할 분담을 통해 개발 기간을 당초 2년 이상에서 11개월로 크게 단축했습니다. 삼척시가 택시 운임 요율 체계를 현행 읍면 구간별 복합 할증 방식에서 시간거리 병산제로 변경합니다. 삼척시는 오는 25일 0시부터 현재 읍면 구간별 복합 할증 방식인 택시 운임 요율 체계를 2km 구간까지 기본 운임 3,800원, 2에서 4km 구간까지 거리 운임 133m당 100원 등 시간과 거리 병산제를 반영한 택시 운임 요율 체계를 시행합니다. 기존의 읍면 구간별 복합 할증 방식은 외곽 지역 운행 후 공차로 되돌아오는 경우 손실 보상 차원에서 시행했지만 관광객과 시민들의 불만과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2020년 연구 용역을 통해 시간거리 병산제 도입이 결정됐습니다. 속초시가 지역 특성에 맞는 인력 수급을 위한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속초시는 올해 1억 1,500만 원을 들여 청장년 창업스쿨과 설악권 호텔리어 매니저 양성 과정을 운영하고 수료자를 대상으로 취업 연계 등을 지원합니다. 교육은 속초 상공회의소에서 맡아 진행하며 교육 훈련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오는 27일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고성군이 문어자원 회복을 위해 대문어 매입 방류 사업을 추진합니다. 고성군은 4,4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어업인들이 잡아서 판매하는 8kg 이상의 암수 대문어를 사들여 표지표를 부착하고 서식 환경이 적합한 곳에 방류할 계획입니다. 대문어 방류 사업을 통해 자원 증식은 물론 이동 경로와 산란 장소 등 생태 정보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동해 신항과 부평공단을 연결하는 진입도로 건설 공사가 추진됩니다.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은 2030년까지 1조 7천억 원을 들여 동해신항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가운데 북평산업단지에서 동해신항을 연결하는 길이 0.76km, 폭 23m의 왕복 4차로 보조 간선도로 건설 공사를 발주했습니다. 강원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